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마이크인 거죠? 네, 맥북. 아, 맥북. 이 띠롱띠롱 소리를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띠롱띠롱. 저도 디코를 잘 몰라서 네, 안 되는 걸로. 노티피케이션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쪽에서 꺼야 되나? 아,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겠다. 잠시만요. 아, 역시 다르네. 너무 다르잖아요. 평소랑 너무 다르잖아. 평소에 막 저번에 뭐지? 누구랑 했지? 아, 파츠님이랑 했을 때 막 저희 망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막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막 해서 하지 말까요?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 10분만 기다렸다 할게요. 뭐 해서 10명 모여서 10분 지나고 10명 모여서 아, 좋군요 하고선 시작했는데 지금 정각이 이렇게 많이 올 거라고요? 좋네요, 좋네요. 네, 일단은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서 띠롱띠롱은 없애고 싶은데 안 되나 보네요. 아시는 분 없나요? 어떤 거? 아, 이 없애는 거요? 네,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은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막 거창한 발표나 막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곳은 아니고 평소에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민소네님한테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물어보면은 답을 해주시겠죠. 근데 이제 그 답을 해주실 텐데 그게 휘발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여기서 좀 공개된 장소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사 얘기에 네, 민감한 정보 빼고는 다 될 겁니다. 네, 잘 필터링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와 민소희님 빼고 마이크가 다 뮤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한 이야기가 없으신 상태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음이 들어가지 않게 마이크를 뮤트 해주시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가 저랑 둘이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 장소는 아니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 혹시 손 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따봉은 따봉은 아는데 손 드는 기능이 있나요? 없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좋아요. 메시지 남기는 게 없나 보네요. 아, 메시지는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 iOS 스테이지에 오픈 챗이라고 누르면 이게 채널 오른쪽에 살짝 마우스 H 오버 해보시면은 오픈 챗 있고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거나 써보실래요? 아무나? 제발. 야, 좋네요. 바로 아무거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중간중간에 미소님 질문 글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적당히 중간에 어느 정도 바로 아마 답변을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뭐 천천히 질문이 온 거에 대해서는 읽어서 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물어보고 싶으신 분은 적당히 뭔가 따봉이라든지 뭔가 손들기 있지 않을까요? 핸즈업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날리셔서
여러 번 날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마이크를 켜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와글와글 iOS인데 전혀 와글와글 하지 않고 모두가 경청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 너무 무거워.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사실 네 제가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사람을 항상 데려오고 있긴 하고 있어요. 나 민소네님 만나면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물어봐도 되는 건가? 오늘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육성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알아서 필터링 해주실 거라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회사에 뭐 큰 뭐 아주 좀 민감한 거 빼고는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오셔서 시작을 좀 해보자면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걸로 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궁금한 게 없으면 끝이 나는 네, 그런 순서입니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맞아요. 해드릴까요? 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카카오뱅크에서 지금 iOS 개발자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닉네임은 민소네를 쓰고 있고요. 네, 안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있어요. 리액션 할 수 있어요. 저 이거 너무 좋아해요. 아니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거 좋지 않아요?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네, 와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 볼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셨던 주제가 있잖아요. 뭐죠? 모듈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모듈화가 무엇인가요? 이러면 이제 그 긴 세월이 무너지는 질문이라서 그거는 많은 발표와 블로그 같은 데를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로그 주소 한번 아니요, 남겨주시죠. 근데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물어봐 네. 주시면은 네. 좋아요. 네,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랑 모르는 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랑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이것 또한 괜찮다고 하시니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궁금했던 거는 모듈화를 계속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하면 뭔가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뭐가 좋은지부터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었어요. 뭐가 좋은지 모듈하면 뭐가 좋아요? 일단은 모듈화를 하면은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인 분리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 라이브러리의 코드가 다 모든 게 다 그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가 한 프로젝트에 있으면은 이 소스 코드는 대부분 인터널로 접근 제어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코드를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접근을 해서 뭔가 나는 사용만 할 뿐 그 코드에 대해서 오염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는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나 아니면 데모 앱을 통한 실행이라든지 검증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모듈이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이 모듈을 사용할 때 어떤 결과가 이거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코드도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듈화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코드를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몇 년 동안 일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네. 물리적으로 오염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은 뭐가 좋은 건가요? 내가 이 코드를 사용했을 때 예측이 가능하죠. 예상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 코드를 실제로 돌렸을 때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알고 예상되고 예측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에 검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비용 자체가 줄어들죠. 그러면 모듈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코드는 제가 쓸 때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음,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작성하신 코드를 만약에 검증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과연 검증이 되는 건가?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 작성된 코드들이 불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어떤 코드를 뭐 토이 프로젝트를 하든 일을 할 때 코드를 막 짤 때는 사실 모듈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한평생 코드를 이렇게 쭉 짰고,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코드의 결과를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이 맞았어서 이게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프로젝트가 작을수록 우리는 이 전체 코드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음, 네.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코드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예상이 좀 더 가능해지겠죠. 네. 하지만은 이게 프로젝트가 점점점 커질수록 우리는 프로젝트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처음에 뭐 한 명, 두 명에서 개발하던 게 세 명, 네 명, 다섯 명, 혹은 10명, 혹은 20명 이상이 됐을 때는 그 어느 순간 됐을 때 내가 작성했던 코드보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코드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작을 때의 10줄을 작성하는 것과 프로젝트가 엄청 커졌을 때 10줄을 작성하는 노력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듈화가 필요하다 이거군요. 네, 사실은 또 우리가 쓰고 있는 UI 킷이나 아니면 애플의 SDK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모듈화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모듈에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사용할 뿐인 거잖아요. 음, 네, 그런 관점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모듈화라는 게 그냥 소스들을 잘 목적에 맞게 잘 묶어 놓은 것 뿐인 거고, 그럼 그 묶어 놓은 거를 애플이 만들어 놓은 SDK로 통해서 묶어 놓느냐, 우리가 그 코드를 작업해서 그걸 묶어 놓느냐, 혹은 오픈 소스로 해서 서드 파티로 라이브 있는 거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관리해서 우리는 가져다 하거나, 관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 이 자체들도 다 모듈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에 그 모듈화를 하는 거는 뭔가 더 효율성 있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효과로 속도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속도가 먼저라고 하시면은 절대 되지 않는 게, 안정적으로 모듈이 구축이 되고 그걸 사용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우리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예측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코드는 빠르게 안정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빨리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이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까지 작성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코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되니까 좀 더 빠르게 작성이 되는 구조로,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특정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 모듈 하나 아니면 해당 모듈의 데모 앱으로 해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특정 화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고 어떤 메뉴들을 진입해서 그 화면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소스 코드 수정해야 되고 다시 또 그 로그인을 하고 접근을 해서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과연 처음에는 속도라는 관점은 보이진 않지만 왜 해야 되냐 했을 때는 되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쌓이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iOS 우리가 지금 쓰고 이제 애플이 만드는 스위프트 패키지 음. 라이벌이잖아요. 라이벌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듈인 거죠. 음. 하지만 이제 이게 iOS 다른 진영에서 모듈화라는 거는 기본 패키지를 하든 뭘 하든 모듈화라는 거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iOS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게 적절한 그런 엑스코드라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거 이제 모듈을 나누기 위한 그런 적정한 도구 혹은 엑스코드를 제공해 줘야 될 것 이런 것들까지 다 필요로 한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모듈화를 하는 것 자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하기가 쉬워졌나요? 어떤 관점으로 할 건지 따라 다른 거죠. 이제 모듈화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코코아팟, 코코아팟으로도 모듈을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애플에서 지금 퍼스트 파티로 제공해주는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모듈도 만들 수 있죠. 혹은 이제 트위스트라든지 아니면 엑스코드 젠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모듈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고 이제 해주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선택할지에 따라서 또 모듈화를 어떻게 할지의 관점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리팩토링 할 때 많이 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코드를 따로 떼내서 어떤 한 객체를 만들어서 따로 분리해서 쓴다와 모듈로 만들어서 쓴다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분리를 하더라도 결국엔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모듈로 분리하면은 퍼블릭 이 모듈에서 열고 싶은 다른 모듈들이 나를 사용할 때 딱 쓰고 싶은 인터페이스만 열 수가 있는 거죠. 퍼블릭으로. 근데 하나의 모듈에서 리팩토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터널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인터널로 접근하기 때 인터널 혹은 프라이빗 밖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코드는 사실상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좋은 구조가 될 것인가 하면 그러니까 코드가 되게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리팩토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듣고 있는 분들 따라오고 있는 건가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침묵인데 뭐 따봉이라도 몰랐는데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모듈화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약간 모듈을 그 리팩토링해서 별도의 객체라든지 아니면 구조체라든지 이런 게 분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스위프트 빌드 할 때 관점 보면 오브젝트 파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더 나눠서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고 필요한 것만 퍼블릭 열도록 하는 게 안에서는 인터널 그렇게 모듈로 분리했을 때는 퍼블릭, 인터널, 프라이빗 개념을 다 쓸 수 있는데 모듈로 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터널, 프라이빗 개념밖에 쓸 수가 없어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와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 유틸 같은 것들 클래스 혹은 스트럭트로 만들어서 많이 쓰는데 그럼 그거를 그냥 모듈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네, 왜 안 되죠? 음. 모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그 해당 성격이 같은 성격들이 모여져 있는 코드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네, 그게 다예요. 단어가 좀 이렇게 약간 고급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를 모듈화를 해야 되는 각인가 아닌가 그 시그널을 그러니까 리팩토링도 마찬가지로 와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 리팩토링 각이다라는 그 각이 딱 있는데 모듈화 각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걸 좀 보는 게 있을까요? 모듈화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피처에 대한 모듈화는 사실 처음부터 이 전체적인 거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특정 피처를 이제 분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 피처에 의존되는 모든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 코드들까지 같이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거부터 유틸리티나 아니면 UI 컴포넌트부터, 혹은 로그성 같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유틸 같은 것도 사실 뭐 가장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더셈이랑 애드라는 함수 같은 것도 만약에 모듈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유틸리티 같은 모듈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뭐 애드라는 함수로 퍼블릭을 열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코드는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네. 애드라는 함수가 바로 이제 테스트도 가능하고, 그럼 이 유틸리티는 되게 안정적으로 코드가 되는 거고, 그냥 기존의 피처는 유틸리티 모드를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전했을 뿐이니까. 우리가 위에 임포트에서 임포트 유틸리티라는 것만 추가만 해주면 되는 거죠. 기존에 쓰는 거죠. 그렇게 단계를 이전하면서 의존성들에 대해서 최대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를 치는 단계로 가셔야 될 겁니다. 질문이 좀 쌓여 있어요. 이거 답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첫 번째 그 애플버디님의 첫 번째 그 질문에서는 모듈화는 저희는 트위스트를 씁니다. 네, 트위스트를 쓰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트위스트를 썼을 때는 하나의 모듈을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엑스코드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타겟을 만들 수 있고, 라이브러리 그 모듈의 타겟, 그 다음에 데모의 타겟, 그 다음 테스트 타겟 할 수 있는데, SPM은 데모 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SPM 자체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고 이제 SPM 아닌 트위스트를 통해서 이제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SPM에서는 이제 디버그 릴리즈밖에 제공해주지 그 컨피그레이션이 디버그와 릴리즈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데,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엑스코드 프로젝트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이 여러 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PM을 쓰지 않고 트위스트 기반으로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해당 좀 더 상세한 거는 이프 카카오 작년에 발표했던 이프 카카오에 보시면 제가 발표한 영상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0550의 질문 같은 경우는 잘못된 설계 기반으로 모듈화를 할 수 있죠. 왜냐면은 다들 해보진 게 아니잖아요. 다들 해보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은 모듈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시도고,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모듈로 분리됐기 때문에 계속 모듈들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듈화를 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설계라도 이걸 안고 어쩌저 갈 수밖에 없지만, 모듈화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계로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네, 좀 더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하고 싶은 인터페이스만 퍼블릭을 열기 때문에 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부 구현체는 숨기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설계를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MB님은 마이크 풀고 질문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언제든지 자유롭게 풀고 말씀해 주시죠. 너무 큰 주변 소음만 없다면 네, 여러분 다 마이크 풀고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지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저 그러면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미 좀 많이 만들어지고 소스 코드 양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제가 좀 메인이 돼가지고 모듈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듈화를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키텍처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이 뭐 하위 영역에 있어야 될지, 어떤 게 상위 영역에 있어야 될지, 또 그런 걸 어기게 된다면은
이제 순환 참조가 일어나면서 모듈 자체가 꼬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되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진행할 그렇게 모듈화의 구조를 잡을 때 민소네님만의 약간 뭔가 좀 명확한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음, 우선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일단은 그래프를 봐야죠. 네, 의존성 그래프를 다 이제 생성을 해서 볼 수 네.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음, 네. SPM 같은 경우는 의존성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게 제이슨이었나? 그렇게 해서 트리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그거를 그래프화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모듈을 어디다가 배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자료는 이제 iOS 진영에서 없어요. 음, 네, 이제 다른 진영을 보셔야 됩니다. 자바 쪽 진영이라든지 서버 쪽이라든지 시잡 쪽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하고 있는 아키텍처들을 보시고 그다음 인터페이스화. 네, 꼭 우리가 피처를 만들었을 때 이 피처에 대해서 이 피처 모듈 전체를 의존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피처의 인터페이스만 별도로 모듈을 만든 다음에 그것만 의존하도록 할 것인가? 이제 DI 개념도 있지만 DI-C에서 이제 컨테이너 개념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제 어, 빌드 타임과 런 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될 것인가 등을 이제 고민하셔야 될 때이긴 해요. 어,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방금 전에 인터페이스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터페이스화를 진행하면서 이제 특정 뭐 매니저나 그런 것들을 프로토콜화 시키고 이제 그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스위프트를 사용할 때 그런 함수 변수의 기본값들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토콜을 네.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는 기본값을 못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프로토콜에 익스텐션을 주게 되는데 그 익스텐션 자체가 뭔가 사용하다 보면은 뭔가 이 프로토콜을 시킨 거를 뭔가 우회해서 뭔가 좀 꼼수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익스텐션화해서 시켜놓으면은 실제 사용하는 쪽에서 뭔가 어디 한 군데에서 코드를 변화를 안 해주게 되면은 뭔가 의도치 않은 동작이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민소네님은 만약 프로토콜화를 진행하시면은 그런 함수의 기본값을 줘야 될 때, 그러니까 함수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줘야 할 때 어떤 식으로 혹시 처리를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아키텍처 부분도 있을 거기도 하고요. 네, 네, 제가 생각할 땐 여기에서는 가장 큰 건 아키텍처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가이드가 안 잡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느껴지는 거는.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카뱅에서는 지금 립스를 쓴 지 벌써 4년째 지금 정도 쓰고 있는데 네, 립스를 썼을 때 가장 큰 이점은 빌더 개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빌더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채워야 될지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딥하지도 않고 그리고 익스텐션에 대해서는 좀 줄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프로토콜이 마냥 좋은가라고 한다면은 좀 관점은 달리 하셔야 되는 것. 자료 구조형에 대해서는 프로토콜보다는 그냥 단순 구조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프로토콜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잘 알고 어떻게 접근해서 써야 될지도 잘 알고 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료 구조형 쪽에는 프로토콜을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네. 어,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하나 더 네. 있는데 이게 네. 김태균님 저 코드 분리하여도 모듈을 분리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 하- 일단 어떤 거를 보냐면은 우리가 일단 하나의 하나의 우리가 접근 제어 수준을 배우잖아요. 퍼블릭, 그다음 인터널, 그다음 뭐 오픈, 그리고 뭐 파이 프라이빗, 그다음 프라이빗 뭐 이런 개념을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는 접근 제어자 수준은 사실상 퍼블릭, 인터널, 프라이빗 개념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어떤 그 객체 뭐 클래스를 만들든 구조체를 만들든 이건 내부에서만 쓰겠다라고 해서 다른 파일에 있는 소스가 이 파일 이쪽 뭐 A라는 소스에서 정의한 뭐 구조체가 있는데 B라는 파일 쪽에서는 그 A의 파일 그 타입을 타입을 사용하고 싶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파일 프라이빗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남은 거는 인터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C에서는 전혀 A와 B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지만 C에서는 A에 있는 코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터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코드가 변질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C 쪽에서 익스텐션을 쓴다든지 혹은 코드 복사를 해서 뭔가 쓰는 등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A, B를 별도의 모듈로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C에서는 A, B가 별도 모듈로 분리된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 A라고 할 때는 그 라이브러리 A에 접근했을 때는 그 라이브러리 A에 A가 노출하고 싶은 애만 접근할 수 있겠죠. 네, 거기에서는 퍼블릭의 개념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의도한 것만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C에서는 의도한 것만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의도치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커플링이 덜 발생해질 거고 코드는 안정적이 될 거고 그 하나의 라이브러리 A라는 것도 되게 안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게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듣고 있다가 보면은 사실 모듈화라는 게 결국에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삽질을 좀 덜 하자, 혹은 뭐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을 뭐 줄이자, 어떤 효율화를 위한 수단처럼 보이는데 혹시 다른 수단도 있을까요? 모듈화 말고도? 음, 근데 모듈화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라도 시작을 해야 다음 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아까 그 뭐지? 그 디펜던시 의존성이 생기는 이런 거를 약간 얘기하셨던 MB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 기반도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컴파일 할 때는 이 타입의 구현 타입인가 아니면 프로토콜인지에 대해 추상 타입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구현 타입까지도 알 필요가 없죠. 네, 단순히 이 타입이 프로토콜인 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토콜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다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펑션이라든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타입을 가지고 하니까 컴파일 타임에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런타임 상에서는 이 객체가 필요한 상태가 돼요. 네. 그러면 이 객체를 어떻게 또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스텝으로 이제 의존성 순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카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제 스프링에 뭐 자바빈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써서 컨테이너 개념을 통해 가지고 또 작업이 가능하고 그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긴 해요. 마이크 키셔도 되는데. 네. 그
방금 전에 컨테이너 얘기해 주셨는데 그 민수님 옛날 자료 보시면은 스윈젝트 사용하셨었다가 지금 이제 스윈젝트 안 쓰고 있다라는 그 블로그 글을 봤었어요. 네. 근데 그 스윈젝트를 혹시 사용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나 혹시 뭐가 스윈젝트에서 크리티컬한 뭐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하시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스윈젝트를 좀 버리시게 된 이유. 네. 왜 버렸냐면은 네. 스인젝트를 썼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어떤 타입이라든지 그걸 다 등록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나는 이제 A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그 A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컨테이너 이제 A라는 프로토콜을 있고, 그 다음에 A 구현 타입이 A 프로토콜을 따르는 형태로 채택을 해서 구현을 하는 구조로 한다면은 이때 스인젝트 어쨌든 컨테이너에 등록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스위젝트에서 A라는 타입이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라는 거죠. 100%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그러시면은 그 제가 지금 들었을 때 이해한 바로는 스윈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토콜 그 뭐 어셈블러나 그런 곳에 프로토콜화 뭐 등록을 시켜놨지만 그게 실제로 그 구현을 해야 되는 구조체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윈젝트가 좀 네, 버려졌다라고 이해가 됐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카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런타임에서 막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다 구축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스인젝트와 비슷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이제 인터페이스 이제 프로토콜로 하고 컨테이너에서 객체를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 되어 있고 런타임 상에서 그거를 이제 꺼냈을 때 있다라고 100% 거의 100% 보장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설계는 다 되어 있어요. 그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방식이 그 민소네님 블로그를 보면은 서드 파티 한번 인터페이스화 시켜서 사용하시는 그 글 보면은 컨테이너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게 언제적 글인가요? 그게 좀 됐던 것 같은데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랑 스태틱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아, 글 옛날 글은 잊어주십시오. 아, 네, 최근에 쓴 글이 있는데요. 최근에 네, 쓴 글이 뭐냐면은 그 제가 디펜더시 인젝션 해가지고 그 관련된 글을 4개 정도 쓴 게 있어요. 네, 네, 그거를 보시면은 이제 좀 런타임 그 오브젝티브 C를 이용한 그 클래스 검색, 런타임 사이 클래스 검색하는 방법, 기법 등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거의 99.99% 보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과거 글은 잊어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글이 작성되다 지워지고 누군가 타이핑만 엄청 떴다가 지워지고 떴다가 지워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망설이지 말고 질문해 주세요. 이게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시행착오를 하다가 질문이 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모듈화라는 단어의 어떤 호기심 혹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모듈화를 해본다면은 뭐부터 해보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틸리티, 음, 그다음에 UI 컴포넌트, 그다음 앱로그, 네트워크, 하나의 피처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능들이. 음. 그것들을 모듈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걔네를 그것들이 모듈이 분리가 되면은 하나의 피처는 그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기능일 뿐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기능들을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유틸리티나 혹은 로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걔네들을 SPM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보는 게 첫 발자국이겠군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의존성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리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의존성 그래프를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도 그려야 되고요. 왜냐면은 모듈을 단순히 나눈다고 해서 이게 답이 아니라 모듈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 청사진을 보면서 분리를 하면서 그 다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청사진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길을 잃게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해본 사람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꼭 이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 좀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로 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빌드업을 하시면서 단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은 하다가 지쳐서 떠납니다. 엄청 긴 질문이 있어요. 참고로 음. 이제 중건님 질문 전에 모듈화를 하면서 저 카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어떤 걸 했냐면 데모의 개념을 같이 끼워넣었어요. 네. 데모의 개념과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한 세트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 이유는 모듈만 분리했을 때는 관점은 컴파일 타임의 관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결국은 돌려봐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근데 돌려보지 않았는데 이 모듈을 분리했다고 해서 이걸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는 iOS 개발자잖아요. 결국에는 UI 컴포넌트라든지 피처들은 결국에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모 앱 혹은 미니 앱이 있어야 해당 기능을 빠르게 더 확인하고 잘못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 루프를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이걸 들으면서 같이 생겼던 질문인데, 이게 사실 리팩토링도 마냥 능사는 아니듯이 어느 정도 계획과 그런 기간 같은 걸 산정해서 가지 않으면은 하다가 막 어그러지고 더 더러워지잖아요. 이 모듈화 같은 것도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오늘부터 한 발짝 나가겠어 하고 시작해 놓고 어렵다 하고 이제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만큼만 모듈화 되어 있는 아까 청사진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만 하다가 이제 멈춰버리면 더 지저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어느 정도의 그런 기간을 보고 가는지도 궁금하네요. 기간은 회사 그 프로젝트 규모와 그다음 구성원들의 수준, 그다음에 현재 프로젝트의 그 바쁨도, 진행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일반 딱 하나로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구성원들의 수준도 어느 정도 따라오거나 혹은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선행해서 많이 해봐, 혹은 개인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차츰차츰 그런 영역을 넓히 가든지 이런 작업들이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그냥 인내심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 다들 안 해봤으니까. 음.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준권님 네네네. 네, 질문이 그러니까 추상화 모듈과 구현 모듈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 이게 만드신 게 정말 구현 모듈이신가요? 아니면 구현 체이신가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예 코드 한 프로젝트에서 나눠진 것과 그다음에 아예 모듈로 분리돼서 나눠진 거는 완전 다른 얘기라서.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구현체 하나만 모듈에 말씀이신 거죠? 하나의 모듈에만.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을 때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건 구현체도 나와야 별도로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구현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만약에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은 구현체를 분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코드를 계속적으로 의존성을 분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구현체의 의존성들을. 네. 아까 얘기했듯이 유틸리티, 웹로그, 네트워크, UI 컴포넌트 등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분리된다면 그 구현체도 결국엔 분리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인터페이스는 별도로 분리되는 게 맞기는 한데 구현체도 결국에는 그게 따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구현체랑 추상화 모듈이랑 둘 다 이제 앱과 다른 모듈로 분리를 했는데요. 이게 신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코드가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을 할 때 그러면 추상화 모듈이랑 구현체랑 구현된 모듈이랑 둘 다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구현체 작성을 할 때 자동으로 추상화 모듈이 작성되게 해뒀는데 이게 뭔가 그 말씀하셨던 데모 앱에 어떤 목업 데이터를 넣으려고 할 때도 구현체 모듈에다가 그냥 그 함수 메소드 정의만 해놓고 구현 목업을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개발 순서가 잘못된 건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작성된 코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도와 잘못 작성되어 있거나 혹은 요구사항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걸 커버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바뀌어지는 게 더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인터페이스 모듈은 점점 더 이제 그러니까 완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구현체에서 코드가 계속 바뀌도록 하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인터페이스화를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인터페이스는 어느 정도 변경선에서 멈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현체만 계속 바뀌겠죠. 네, 그거는 좋은 코드로 계속 개선하기 위해 한 도중에 발생하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분 같은 경우, 그 S055님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개발팀에서 모듈화에 대해서 이걸 얼마만큼 있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특정 화면에 대해서 개발했는데 확인이 어려운,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가 만약에 되게 느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데모에까지 같이 가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빠르게 기능 개발이 빌드와 실행 그리고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다면은 피드백 루프 자체가 빠르다면은 모듈화를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구성원들은 입사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업무 지식과 코드의 지식이 다음 상황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듈화를 통해서 해당 코드들을 안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픈 소스를 쓰는 거랑 똑같은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소스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관리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네, 빡세네요. 확실히 주제가 주제라서 평소와는 네, 무게감이 다른데요.
요 얘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같은데. 네, 일단은 네, 청사진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 모두 공감해서 진행했나요? 하면은 아닙니다. 네, 밀어붙였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모듈을 하나씩 일단 분리하는 작업을 어쨌든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밑밥을 깔았죠. 밑밥을 깐다는 얘기는 하나의 그 모듈화를 하기 위한 기반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구성원들 그냥 단순히 개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 하는 게 먼저 필요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됐을 때 그때서야 통사진을 이제 꺼내서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사실 처음부터 그게 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다들 모듈화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본 분이 저도 안 해봤으니까. 네,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구성원들도 똑같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당위성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얻는 이점과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밑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블로그 글 쓰고 해당되는 관련 자료를 다시 회사내에서 세미나 하고 등등을 거쳐서 네, 할 수 있었어요. 네. 네, 모듈화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알고 뭔가 이제 머릿속에서 한 거는 2018년도부터 했었고요. 그다음에 트위스트 그러니까 해서 하나씩 다이나믹 프레임워크로 모듈을 분리까지는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느 순간 이 관리에 대한 이슈가 너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모듈로 분리되는 게 점점 줄어들 이제 관리하는 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트위스트라는 도구가 나왔고 그게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과 딱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반으로 탄력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두 번째 댄님께서 쓰신 거 보면 모듈 나눌 때 프로젝트로 나눌 것인가 타겟으로 나눌 것인가 인지한 기준이 있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타겟으로 나누는 것도 물론은 괜찮기는 하지만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파일을 추가를 할 때 이제 파일을 생성할 때 보면 어떤 타겟에다가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코드에서 이제 체크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코드가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나 혹은 모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겟으로 나누지 않고 아예 물리적으로 프로젝트를 분리를 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타겟으로 나눠지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하나의 프로젝트의 타겟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엑스코드가 좀 그 관리의 이슈도 생기게 합니다. 우리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는 여러 개의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로드해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타겟으로만 나누게 된다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를 로드할 때에 대해서 인덱싱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로 나눴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피처 단위로는 모듈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클린 아키텍처나 뭐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더라도 뭐 도메인 레이어, 뭐 데이터 레이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피처 내부의 타겟으로 뭐 도메인 레이어를 뭐 엔티티, 뭐 유즈 케이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피처 내부에 있는 그런 도메인 레이어에 대한 모듈들도 다른 프로젝트로 빼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한테 역량에 좀 맡기는 것도 있어요. 네. 너무 제한을 두지 않고 저희가 이제 템플릿 쓰고 있는 게 지금 세 가지 템플릿이 있긴 한데 하나는 이제 다이나믹 프레임워크, 모두 라이브러리 타겟, 그다음에 뭐 테스팅이라는 이제 타겟이 있고 데모 앱,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 타겟 해서 하나에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세트가 하나 있고요. 템플릿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인터페이스 템플릿이 있는데 걔는 인터페이스 타겟과 그다음 목 타겟, 그다음에 구현 타겟, 그다음 데모 앱 타겟, 유닛 테스트 타겟 이렇게 해서 또 세트가 있고 피처 타겟은 UI 레이어를 담당하는 타겟, 그다음 UI 라이브러리 타겟, 그다음에 UI의 프리뷰를 볼 수 있는 타겟, 그다음에 도메인의 라이브러리 타겟, 그다음에 데모 앱 도메인 이제 전체를 하는 데모 앱 타겟, 유닛 테스트 타겟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한테 좀 열려 있게 해놨어요. 네. 이 정도 세트가 있고 만약 더 하실 거 있으시면은 이 중에서 알아서 이제 더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템플릿 이외에도 만약에 제가 타겟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디펜던시 타겟을 더 추가를 해서 뭐 디펜던시를 걸어도 되고 뭐 이거는 더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타겟을 더 추가하는 거는 네. 별도의 템플릿을 만들도록 하는 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굳이 하는 게 아니라 타겟 템플릿 저희는 무조건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이 템플릿을 무조건 사용하도록 전제했기 때문에 네. 네, 다른 개발자분들이 디테일한 트위스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이 템플릿을 만들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필요할 때 템플릿을 쓰도록 하는 거로 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타겟을 만드는 거는 더 추가하는 방식은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더 복잡도가 높아진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와, 그 질문이 많이 나와서 사실 보통 1시간 좀 넘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원래 오늘 질문 뭔지 아시나요? 모두라 원래 그 노션에 써놓기로는 민소네는 왜 모듈화를 시작했는가 이거 물어보려고 오늘 했는데 앞에 1시간 썼어요. 왜 그러냐고 했냐면은 그냥 빌드가 느려서였어요. 빌드가 느리고 저희가 어쨌든 금융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테스트하려면은 되게 또 빌드도 오래 걸리지. 그다음에 특정 화면을 진입하려면 로그인해서 뭐 등등 해야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회사에서 이거를 하는 데에서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혹시 그러니까 모듈화는 이미 깊게 파셔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기도 하잖아요. 좀 더 쉬운 그런 집에 빨리 가는 방법도 있나요? 알고 계신 노하우? 그러면 이제 LLDB를 좀 더 깊게 파는 방법도 있죠. 그냥 다시 재빌드만 안 하면 되잖아요. 음, 네, 재빌드만 안 하면은 어차피 여기에서 코드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젝션 3를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런타임으로 바꾼다든지 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대신 이게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다. 입니다. 네,
애플 버디님 얘기하셔가지고 트위스트 그래프는 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지금 하위 의존성들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없으면 사실 못합니다. 네, 그것 이 트위스트 그래프 때문에 그래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화에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듈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모듈화를 못했을 겁니다. 네,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프화 때문에 제가 모듈화를 진심 있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죠. 그다음 S055님 이제 빌드 얼마 걸리냐고 물어보셨는데 UI 그 피처의 UI의 그 빌드는 UI 모듈의 데모에까지의 빌드는 약 20몇 초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걸 네트워크까지 연결해서 빌드하는 거는 50초, 30초인가 50초 사이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피처 개발은 이제 최초 빌드가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증분 빌드는 거의 뭐 5초, 3초 이렇게 끝나죠. 네. 그냥 모듈로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전체 코드를 빌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빌드 시간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전체 코드를 빌드하면 지금 6분, 7분? 네, 그 정도 나오고요. 네, 코드의 그 코드가 서로 얽혀져 커플링 결합도가 많이 있을수록 빌드 시간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다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iOS 앱만 해도, 그러니까 iOS 앱만 해도라기보다는 iOS 앱으로 나온 서비스가 벌써 10년이 된 서비스, 10년 되지 않았나? 카카오톡도 10년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쯤 됐겠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정도의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모델을 안 하고는 못 버티는 거 아닌가요? 못 버티죠. 그러면은 각자의 방법으로 다 하긴 했네요. 잘 드러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못 본 걸까요? 아니요. 그것도 이제 오브젝티브 C 기반으로 옛날에 프로젝트 작업한 거와 스위프트 기반에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는 기본적으로 헤더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오브젝티브 C는 헤더 개념이 있어요. 네, 그 말인 즉슨 헤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위프트는 헤더를 만들어야 되는 이 모듈의 헤더를 만들어야 되고요. 오브젝티브 C는 각각 모든 소스마다 다 헤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헤더가 인터페이스인 거죠. 하나하나 파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오브젝트 파일로 돼서 다 모듈을 단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의 증분 빌드와 오브젝티브 C의 증분 빌드는 시간이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프로젝트가 커지더라도 오브젝티브 C 프로젝트에서는 빌드가 최초엔 느릴 수 있지만 그 다음 증분 빌드부터는 빌드가 느릴 일이 없죠. 그래서 모듈화 하시고 집에 좀 일찍 들어가셨나요?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은 저는 그 퇴사를 많이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와우. 네. 네. 왜냐하면 데모앱 개념이 있냐 없냐, 그다음 그 데모앱에서 자동 로그인 개념이 있냐 없냐 따라서 우리는 이 화면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소스 수정하는 데에서 피드백 루프가 얼마나 빨라질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iOS 개발은. 웹 쪽은 그냥 소스만 단순히 그냥 수정만 하면은 바로 화면이 바뀌지만 iOS 앱 개발은 빌드를 해야 되잖아요. 빌드라고 해당 화면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 시뮬레이터나 디바이스에서 앱을 다시 재설치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 루프가 되게 길기 때문에 데모 앱 개념이 없다면은 엄청 느린 상태가 발생할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확인한 이슈를 처리하게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일감은 또 쌓여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야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퇴사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겠군요. 앱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프로젝트는 커지고 있을 테니. 네, 여러분이 하나의 이슈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만약 증상 재현을 하기가 어려울수록 그 이슈를 처리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 이슈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거의 다 물어봐 본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혹은 뭐 민소희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오늘 질문의 어떤 추이로 봤을 때 곧 다가올 미래를 위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라던가. 어, 제가 딱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올 것인가를 저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해서 놀 것인가? 네. 네, 우리는 잠깐 일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일을 하면서 놀먹을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그런 이제 피드백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항상 밀려 있고 이감도 밀려 있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은 그 건강하지 못하게 야근할 거고, 네, 힘들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저는 네, 그런 미래를 겪어봤기 때문에 네, 잘 해보시는 거 좋죠. 네, 맞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주니어 취준생 입장인데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커서 빌드가 느려가지고 피드백 루프가 길어가지고 생산성의 문제는 받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트렌드가 있고 결국에 모듈화에 회사들이 관심을 갖는 걸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찾아보던 와중인데 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는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좀 다른 개발에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들에 발생했을 때 그때 어디를 해나가는 거를 권장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해야 된다입니다. 네, 아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그 코드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커플링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그 품질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모듈화를 해야 되고, iOS에서는 잘 안 하는 게 사실 좀 업계에서 있지만, 이제 iOS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iOS 진영만 계속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진영에서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저는 좀 더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거든요. 네, 엑스코드라는 환경 내에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다른 언어나 다른 환경에서 개발 쪽에서는 어떤 툴을 쓰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우리 진영 그 iOS 진영에 적용해 보는 것도 시야를 넓히면서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지 이런 것도 저는 보고 그 와중에 그 중에서 모듈화는 저는 그 와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모듈화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 의존성이 잘 분리된 아키텍처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떻게 의존성이 잘 분리되는지 아키텍처인지 모르고, 그래서 현업에서 많이 쓰는 립스 같은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립스가 아무래도 어,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거를 섣불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 약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런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는지, 아니면은 좀 그래도 밑바닥부터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하는지. 서큘러 그 의존성 순환 같은 경우는 과연 iOS에만 이게 해당되는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iOS에서 지금 내가 작업하는 환경에서 서큘러 의존성 순환이 생기는데 다른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지? 그런 궁금이 생기지 않을까요? iOS 진영에서는 자료가 없잖아요. 네,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진영에서는 어떻게 똑같은 결국에는 컴파일을 하고 어떤 의존성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스위프트를 쓰든 자바를 쓰든 C샵을 쓰든 등등 모든 언어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언어에서는 다른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면은 좀 더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자료는 다른 진영에는 개발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논의한 자료들이 훨씬 많고, 네, 그걸 참고하고 여기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진영을 가는 순서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뭔가 많이 있는데 생략된 것 같아서 일단 어디부터 가나요? 그러니까 iOS에서 모듈화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저는 이제 모듈화는 중급으로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 관련돼서 이제 모듈화부터 이제 자료가 없거든요. 뭐 빌더 그 프레임워크 다이나믹 프레임워크와 스태틱 라이브러리 차이부터 해서 뭐 기타 등등에 대해 자료가 없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이런 관련해서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진영의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스프링을 봤고 스프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자바 빈이었나? 네, 빈 컨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객체를 등록하고 빼내는 방식을 쓰잖아요. 네. 그런 방법을 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나 그 빈 팩토리였나? 자바 빈 팩토리였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얘들이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고 자료가 없으면 다른 진영을 둘러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왜냐면 결국에는 플랫 OS라는 거, SDK라는 걸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그거를 기반으로 코드 작성하기 때문에 결국엔 개발자들이 작성한 코드인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결국엔 자료는 다른 진영에서 이제 보고 여기에 포팅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는 스프링 쪽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 진영도 봤었고요. 네, 왜냐면 이 질문을 했었던 거는 그 이전에 약간 많은 경로를 통해 가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단 일본을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저기 이탈리아 갔다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컨퍼런스 있는 거는 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발표 자료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고 있어요. 네, 아주 티켓 값이 비싼 거 빼고는.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영상들은 이제 추후에 공개해서 올라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해외 쪽 영상들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혹은 내가 이런 것들 이제 보고 우리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OS
한지는 좀 되긴 했지만 2015년, 14년 이전부터 있던 영상들도 이전부터 일할 때부터 유튜브에서 다 보고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자료는 다 뒤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만 커뮤니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커뮤니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온 자료들도 보시고 참고하시고 어떻게 적용할지 네, 혹은 자료를 킵해놨다가 나중에 써먹을지 이런 것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네, 어떤 방향으로 이 프로젝트랑 혹은 내가 어떤 개발 방향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 방향 잡기가 힘들기 때문인 거죠. 네. 사실 이야기는 엄청 길었는데 오늘의 요약을 좀 해보자면 나는 집에 빨리 가기 위해 모듈화를 했었다.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일단 제가 민소희님을 디스코드에 초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디스코드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근무 시간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다가 뭐 태그를 해도 좋고 아니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꼭 민소희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오늘 관심 있게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도 답을 남겨주실 수 있으니 공부하다가 여기다 남겨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논스톱으로 한 80분 한 것 같아요. 와 발표도 이렇게 길게 안 하는데 네, 좀 놀랍긴 하네요. 왜냐면 발표할 때 한 40분 발표하면 사람들 다 멘탈 나가잖아요. 모드라는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쿨타임이 또 돌아서 다른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하고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에 제가 꼭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더 쌓여 있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좀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모두들 오늘 긴 시간 고생해주신 민소희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어디 있지? 박수 찾을게요. 저도 찾을 거예요. 들으시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박수. 아름답네요. 네. 오늘 네 많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